네, 오늘 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핫한 기업들 몇 가지 내용들 한 번에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카카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창업자, 김범수 창업자가 금감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해지는 이야기들 뭐가 있었을까요? 우선 특사경에 오너가 출석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쵸. 그리고 꽤 오래 받았더라고요. 16시간. 새벽 1시에 나오셨는데, 네.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오래 조사한 것 같고, 참고인 조사가 아니고, 그리고 물론 기자들이 많이 물었겠지만 김범수 회장은 말은 없었습니다. 근데 사안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네. 카카오 주주분들이 이러다가 카카오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실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그렇죠. 추가적인 하락은 물론이고 이러다가 뭔 일 아는 거 아니야라는 그 우려를 많이 하는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이게 문제가 더 확대가 되는 걸까요? 이게 카카오 주주분들이 우리나라 두 번째로 많잖아요. 네. 3전에 500만 명이 넘고 카카오가 230만 명이니까 국민주가 가까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이게 처벌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분리해서. 네, 우선 카카오 법인이 처분을 받았을 때와 김범수 미래인니시브 센터장이 벌을 받았을 때는 전혀 달라진다. 그러면 법인이 받으면 문제가 커지는 건데 그 개인에 대해서 받으면은 그나마 좀 작아진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오너들이 이제 이런 일로 되면 대부분의 오너 기업들은 오너들을 보호하려고 네. 기업은 좀 망가져도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카카오는 현재 상황이면 김범수 의장이 오히려 약간의 처벌을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이번 주가 조작, 그러니까 시세를 올린 곳이 카카오 법인이 아주 깊이 관련돼서 카카오 법인이 어떤 처벌을 받는 경우는 네. 당장 카카오뱅크가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지금 카카오뱅크의 일대 주주가 카카오인데 27.7%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법상 그 금융당국이 이게 6개월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네. 이번에 불려간 곳이 특사경이란 말이에요. 금융감독원이잖아요. 만약 카카오 법인 인류가 되었다는 게 판결이 나버리면 당장 카카오 그룹에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10% 이상, 그러니까 17%의 일권을 행사를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단순히 카카오가 사실은 현재 카카오의 어떤 그룹 지배 구조나 여러 사업 구조가 네. 카카오뱅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카카오의 전면적인 어떤 구조 개편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여러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카카오 그룹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는데 네. 최대 위기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네. 김범수 회장 개인으로 된다면 지금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를 잃을 것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한적인 영향이 있기 위해서는 좀 개인으로 좀 한정된 그런 좀 법적 처벌이 나타나야 할 텐데 이 관련한 내용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는 셀트리온도 좀 확인해 보죠. 이제 임시 주총이 끝났고 그 이제 이후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주총에서 있었던 일 주요한 내용 뭐가 있었는지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우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각각의 임시 주총을 열어서 합병을 하기로 하고 네. 합병 승인이 이제 주총에서 났죠. 네. 이 합병 승인은 3월 달부터 이미 이제 서정진 회장이 회장으로 복귀할 때부터 합병서는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고 네. 우선 합병으로 인해서 어떤 변수 하나는 제거됐는데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거죠. 변수는 뭐냐 하면 어제 이제 서정진 회장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번 합병에서 가장 승부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거든요. 주식 매수 청구권. 예, 이게 한도를 현재 카카오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5,5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서정진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1조 원이 넘어도 감당하겠다.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 빚을 내서 하겠다. 실제 오늘 아침 공시에 입찰 공시에 셀트리온이 5,500억 규모의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안건을 결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 600억하고 기업어음 5,500억 합치면 1조 1,000억이죠. 그러니까 1조 1,000억까지는 감당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죠.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이 주가가 어제 14만 6천 원에 맞췄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을 15만 814원에 좀 띄웠어요. 그러면 뭐가 유리하냐? 그러니까 너무 낮아지면 문제는 현재보다 셀트리온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그 1조 원 가지고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주식 방어를 하는 게 사실은 다음 달 13일까지 셀트리온의 가장 큰 화두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 움직임에서 15만 말씀하셨던 그 가격대 그 사이에서 계속 등락을 보일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그렇죠. 넘을 가능성은 많지는 않고 그 아래선에서 얼마큼 움직일까 가지고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사실 이 기대감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지만 주식 매수 청구권의 그 가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드라마틱한 뭐 15만 원을 넘어선 16만 원, 17만 원 이 가격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아침에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국 관련한 기업들이 오늘 일제히 올랐는데 결국에는 YTN 인수전 결과가 발표가 됐고 유진그룹 쪽으로 결정이 됐죠. 원래 그 YTN 노조 쪽에서 세 곳이 입찰 선정됐다고 발표를 했죠. 한세실업하고 유진그룹하고 원코리아 미디어 홀딩스인데 일설에는 이제 한세실업이 강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세실업의 이 김익환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6월달에 윤석열 대통령과 베트남도 같이 동행을 했었고, 그리고 만찬자리에서 김건희 사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그래서 한세실업이 유력하지 않나 이런 소리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좀 영향이 있나요? 예, 아무래도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 많은 금액을 쓰는 도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 이후에는 대통령실의 제가 없이는 어려운 인수기 때문에 그래서 한세실업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그 금액으로 읽으면 낙찰가로 하는 거니까 유진그룹이 3,199억 3,199억 원에 인수를 하게 되는 인수를 거군요.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었던 이번 지분 입찰에서 과연 향후 YTN 관련한 경영의 변화 그리고 오늘은 주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주가 움직임은 또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이게 상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YTN은 이미 KDN이나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 낙찰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진실업이 확정을 해주면 결국 YTN은 유진그룹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YTN은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대주주다 보니까 어떤 객관성이나 어떤 뭐 그런 편협성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웠는데 일반 중견그룹이 YTN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런 데 대한 얼마나 자유로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YTN은 뭐 이런 뉴스와 함께 사실 그리고 투자하는 분들의 관심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멀어졌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급등 그리고 나서의 과연 단기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카카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도 개인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고 카카오도 역시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두 곳 다 주주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곳이죠. 국민주잖아요. 근데 두 개 다 이렇게 딱히 장밋빛 전망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아쉽습니다.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가 굉장히 리스크한 사태인데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첫 번째는 카카오가 급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경영진의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사태를 보면 기업은 급성장을 해서 대기업이 됐는데 경영진들은 여전히 스타트업 기업 같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여 있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거에 대한 해결. 두 번째는 여전히 주주들이 바라는 거는 카카오의 미래성장 동력이 뭐냐. 골목사건 침해 이런 거 말고 사실 그것 때문에 SM엔트를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인수를 한 건데 그 뒤에 보여줄 카카오의 어떤 미래성장 동력에 대해서 물음표를 계속 던지는데 이번에 김범수 회장이 그에 대한 답을 분명히 내놔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주주들도 뭐 투자자 중에서는 가장 공격적인 투자 강성 주주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강성 주주인데 불구하고 성진 회장이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 게 바로 이 3사 합병이거든요. 그걸 또 이루겠다라는 왜 거고요. 옥상옥을 만드느냐. 왜 자기 회사 만든 거를 자기 회사가 사와가지고 재고를 쌓아놓고 팔고 있냐에 대한 그에 대한 불신을 일단 제거를 했는데 결국은 실적입니다. 이런 신뢰성을 높인 과정에서 그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면
얼마나 실적으로 증명할 것이냐가 앞으로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두 회사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제 신뢰를 회복하고 이제 주가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기업 모두 이제 성장을 바라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카카오도 다시 한번 쇄신을 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장을 넘어서 그것을 숫자로 제대로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그날이 와야 또 네. 우리 주주분들도 다시금 좀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카카오와 또 셀트리온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YTN 뉴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